전국적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지속 경향을 뜻하는 1을 넘어선 1.31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에서 봄에 걸쳐 유행하던 바이러스였으나 도내에서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정읍시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이전 신축 비용의 70%가 넘는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소의 땅과 서남상의 땅과 그리고 기존 건물을 맞교환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고창군 의원이 송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2일 1,0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94명, 부안 50명, 정읍 31명, 김제 3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지속 경향을 뜻하는 1을 넘어선 1.31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독감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겨울에서 봄에 걸쳐 유행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도내에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법정 감염병으로 계절마다 전 세계에 걸쳐 유행을 일으키며 38도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합니다. 13일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대로 급증했고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살펴봤더니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3주 이후 확진자 수는 점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한 달 만인 6월 4주에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일주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주 대비 87% 폭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전국 모든 권역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8주 만의 일입니다. 한 확진자가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보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던 1차 유행, 그해 여름철에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전국적 규모의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여름에는 4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5차 대유행 시기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는데 3월 17일에는 하루 62만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코로나 6차 유행은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읍시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이전 신축 비용의 70%가 넘는 돈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읍 씨가 이미 시 소유 땅과 서남상의 땅과 건물을 지난 5월 맞교환한 사실이 저희 취재진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시유지를 건네고 36년 된 건물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지역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공업 발전을 꾀하는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지은 지 36년 된 회관을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자부담 10억 원, 도비 대체 재원을 포함한 정읍시 보조가 무려 25억 원에 이릅니다. 1986년인가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한 35, 6년이 돼버려서 너무 낮고 협소해서 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이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이 회관을 리모델링해 내년 출범 예정인 문화관광재단 건물로 쓸 방침입니다. 그 대신 정읍역과 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아파트 건설 문의가 있는 일반 상업지역당 545제곱미터를 서남상의회관 신축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정읍시가 이미 시유지를 서남상의 땅, 건물과 맞교환한 건데 감정가는 각각 3억 원 상당으로 발생한 차익은 3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도로와 인접한 이 땅이 시유지에서 서남상의회관 신축 부지로 바뀐 곳인데요. 여기서 50m 정도 떨어진 근처 땅의 면적은 오히려 40여 평 작은데 6달 전 거래된 실거래가는 5억 원에 이릅니다. 땅 노선 한 600, 500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이런 맞교환은 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한 번 보류됐지만 결국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는 2개 감정기관 평가를 거쳐 미활용 부지를 교환했고 서남상의가 자격검정 시험을 대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공적 역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혜성 지원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헌집 주고 새 땅 얻어서 새 건물까지 받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정읍시는 서남상의에 연간 1,5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한 상황.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전북 서남상의회관 신축비용 지원에 대한 실체 파악이 어렵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읍시 등에 공개 질의문을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고창군 의원이 송치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 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마 예정 지역구를 방문해 가정집 2-3곳에 명함을 나누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 지부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 지부에 대해 2차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남원시 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 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여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58살 A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 10분쯤 정읍시 공평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갑자기 달려온 개에 왼쪽 무릎과 종아리를 물려 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에서 기르던 개가 목줄이 풀려 물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 경축 순환농업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 산업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관광객 유치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 상품권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순창구는 고추장 민속마을 내 발효소스 토글과 푸드사이언스관 입장 금액의 50%를 관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광 상품권은 고추장 민속마을 상가와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는 관광 상품권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군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입장료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환원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이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유료 관광지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과 황혜숙 부의장이 정읍산림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산림조합 주요 현안과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학수 조합장은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임업인 처우가 열악하다며 시의회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부안의 해안 관광 명소인 변산해수욕장에 관광 휴양 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부안군과 주식회사 자광홀딩스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여억 원을 투자해 객실 79개실 규모의 고품격 관광 휴양 콘도를 조성하는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자광홀딩스는 부지를 매입한 뒤 여러 인허가 절차와 기본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